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사업의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며 PM 및 FA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시행 및 금융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에게 PM 및 FA 업무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전혀 시행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해보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거나 물어보시면 저는 먼저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만류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께 제가 꼭 물어봅니다. 왜 부동산 시행업을 하려고 하죠? 그럼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서 또는 건축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꿔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업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부동산 시행업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럼 업의 본질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현명관 신라호텔 사장에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현 회장은 당시 네, 서비스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웃으면서 1년 후에 다시 대답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현 회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나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만났을 때 회장님, 호텔은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맥도날드의 정식 이름을 아세요? 맥도날드의 정식 이름은 맥도날드 부동산 주식회사입니다. 미국의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지만 그 점주는 맥도날드 회사에다가 로열티라고 해서 매출액의 얼마를 수수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건물주가 맥도날드 회사고 점주가 맥도날드 회사에 임차료를 내죠. 여러분, 영화 중에서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맥도날드 파운더인 크록과 자산운용가인 사이먼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먼은 크록이 맥도날드 15센트 햄버거를 1.4% 배당만 받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절대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땅을 20년 임차하고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점주를 들여서 확정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임대료를 올리고 영업을 못하면 임대 계약을 취소해서 점주를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 확정 임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은행에서 대출도 쉬워진다 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부동산업의 본질은 호텔 신라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대신에 숙박료를 받는 부동산업인 거죠. 백화점, 유통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임대료 대신에 매출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업입니다. 햄버거 가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식품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수수료 대신에 확정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본질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호텔업, 백화점, 음식 모든 것들이 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인 거죠. 한국의 부동산업, 다시 말해서 시행업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의식주의 주이기 때문에 필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만들면 언젠가 팔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사람이 꼭 사야만 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자영업처럼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든지 창업을 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토지 계약금만 있으면 지주 작업만 할 수 있으면 금융을 조달해서 시행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손쉬운 사업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돈으로 전문 지식 없이 즉 경험이나 지식들이 없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경우에 성공 확률은 제가 이때까지 봐온 바로는 채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조달해서 부동산 시행업을 했으나 수익을 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사업 수시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다 대물로 안아야 되고 대물로 안으면서도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분양이 안 되면 다 경매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전문 지식 없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경우에 성공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시행사가 난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융기관의 무절제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무절제하게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토지계약금만 있으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PF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시행업을 잘만 하게 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너도 나도 지식도 없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이 어떻게든 토지주를 꼬셔서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남한테 빌려서 계약금을 치르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PF 자금만 대출을 받으면 잘 되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증권사 PF가 시작됐죠. 자기자본 비율이 1%도 안 돼도 가능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과거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10년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금만 있어서 남의 돈을 가져다 쓰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그걸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대박이 난다. 이게 제가 설명한 전형적인 과잉확신에 의한 휴리스틱 앤 바이어스의 행동의 일종입니다. 정리해보면 시행업을 전문 지식과 경험 없이 손쉬운 대상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경험, 지식 이런 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시행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남의 자본으로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약금을 사채나 이런 곳에서 빌려와서 이자를 200%나 300%를 주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그게 다 빚이 됩니다. 그리고 200%, 300% 주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요?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보면 은행이자 3%, 4%만 돼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업에서 200%, 300%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의 돈으로 빚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또 마케팅이 없어도 만들면 언젠가 팔린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지식이 많고 경험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에 떼돈을 벌겠다라는 일확천금의 헛된 망상에 젖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행업은 절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행업에서 돈을 벌었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불과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하겠다는 휴리스틱 바이어스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개발업의 2탄으로 시행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 중에 설명드렸던 파운더라는 영화의 링크를 아래 본문에 걸어 놓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보셔서 맥도날드는 왜 부동산 사업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